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ETF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S&P 500이나 슈드 같은 지수형 ETF들은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생각지도 못한 폭등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ETF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에이스 미국 중심 제조업 ETF입니다. 종목 하나하나가 엄청난 예술인데 그런 종목들을 다 따로 모아놓은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세 가지 ETF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시에 출생한 타미당 3호, 그리고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이고요. 세 번째가 솔 화장품 탑3 플러스인데, 자,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에이스 미국 중소형 제조업 ETF입니다. 자, 이거는요, 방송을 준비하다가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솔직히 500만원 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큰 금액을 매수하시기에는 호가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온 ISA에서 좀 길게 모아가셔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가지로 요약이 될 텐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확 꽂혔거든요. 트럼프 정부 핵심 추진 과제가 물론 1번으로 AI이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지수보다 더 큰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원자재 국내 생산 의무화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자국으로 제조업 기업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10년 동안의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여기서 끝났죠. 자, 한 번 더. 에너지 비용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30% 깎아줍니다. 완전 끝났죠. 자, 그리고 마지막. 법인 설립 행정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 그리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기사 몇 개를 찾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텐데, 자, 트럼프 관련돼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는 그냥 일단 끝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관세 문제인 거죠. 관세 문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물건을 가지고 올 때마다 10%, 25% 혹은 보편적 관세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 역마진이나 손해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리쇼어링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트럼프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쇼어링 하지만 사실 리쇼어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제조업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 있는 생산 시설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자, 근데 이 리쇼어링이요, 테마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스토리도 있습니다. 무역전쟁 갈등 때문에 중국을 때리면서 스토리도 만들어놨는데 모멘텀에다가 실적까지 갖췄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약간 소름 돋는, 웬만해서는 잘 소름이 돋지는 않는데 소름 돋는 ETF입니다. 자, 자산운용사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면 조금은 솔직히 좀 보편적인 내용을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너무 자극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트럼프 2.0 시대에서 성장 스토리가 가득한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함께 해보세요 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2.0 시대에 사실 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하죠. 제조업 생태계 포트폴리오. 일단 AI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 10월 달에 삼성증권에서 이 페이브라는 미국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ETF 중에서 바로 이 페이브를 찍었었거든요. 10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좀 떨어지다가 결국 리쇼어링이 다시 한번 일으켜 부활을 예고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브 주가가 1년 동안 은근히 27%나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리쇼어링이 있었는데 이 양 후보의 대표적인 공통수혜주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브를 그때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반등세에 보이는 해리스 정책 수혜주였는데 해리스가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가 이 제조업 리쇼어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브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소재랑 산업재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 이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미국의 AI 때문에 전력 관련해서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좀 크다 보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 쪽도 성과가 좋다라는 거였죠.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페이브였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미국에서 이런 AI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배당 측면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세로 보면은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폭발적인 주가 상승 혹은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사실 흥미롭습니다. 배당 쪽으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률은 뭐 3년에 35%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배당 자체가 좀 작고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비슷한 스킴으로 한국판 페이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중심의 트럼프 제조업 회귀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산업 전반에 중장기로 묻어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큰 금액을 담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내는 엣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 대형주는 좀 부담스럽죠. 이 자국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큰 이런 공장들을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고요. 자, 중소기업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라고 해서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ETF입니다. 네이밍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요. 내용 자체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이 4가지 혜택으로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말로만 좀 들어와라 혜택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혜택들이 있을 거고요. 기초리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팩트셋에서 US 포커스 매뉴팩처링 인덱스입니다. 요새 영어 발음하다가 아주 망신을 많이 당해서 조금 그런데 이건 쉬워요. 종목 수는 40개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상장일은 1월 21일입니다. 에이스에서 나온 거고요. 종목 코드가 요새 약간 좀 특이하게 나와요. 000825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상 ETF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가 많이 없어서 블룸버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이거를 번역을 해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매출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한 중소형 규모의 기업을 추종하는 인덱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발 제조업 회귀한 이슈 이후에 연초부터 지금 벌써 보세요. 연초 대비 25년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벌써 11%나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 건데 솔직한 심정으로 아직 AI 때문에 이 제조업 쪽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500만 원을 담았는데 대표적인 트럼프의 중소형 기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주 전 대비해서 주가가 한 30% 가까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달러도 약간 밀려있는 상태에서 미국 중심 제조업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포커스라고 봅니다. 근데 시총이 작으니까 저처럼 조금만 금액들로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나 MTS에서 종목에 좀 약간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에서 이 종목들을 찾았는데 제가 익숙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서 좀 유망한 기업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보통 섹터들이 유틸리티와 소매 섹터 그리고 건설과 자재, 산업 소비재 이렇게 있는데요. 전력도 있습니다. 파워 인더스트리스, 그다음에 컴포트 시스템즈는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코어의 메인도 유명하고 얘네 둘은 유명합니다만 나머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그레나이트 컨스트럭션인데 옆에 종목에 대한 티커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워 인더스트리스 종목 보세요. 1년 동안에 280%나 올랐습니다. 시가총액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3빌리언이니까 30억, 300억, 3천억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30억, 3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84%고요. 전고점까지 여력도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까지 약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기에너지가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쭉 스톱해서 놓고 보시고, 전기 분배, 제어, 그리고 엔지니어링 설계,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까지 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EPS, 주당 순이익이 미국 재무제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동안 좀 저는 모습 보였다가 자, 주당 순이익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연간 성장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1년 동안에 주가가 폭등했는데 지금 리쇼어링 테마까지 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컴포트 시스템즈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 배관, 그다음에 환기 에어컨 시스템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오래됐어요. 설립한 지가. 근데 폭발적인 어닝 증가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실적까지 갖추는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까지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잠깐 올라갔다가 고꾸라진단 말이죠. 근데 미국 중심의 이런 제조업 ETF는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테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얘는 사실 전 고점 부근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도 크다 보니까 얘는 많이 크네요. 컴포트 시스템즈는 이제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는 거는 뭐 자제하겠습니다. 자, 코어 앤 메인도 되게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같이 제가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랑 같이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면 주가 상승이 지금 최근에 대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상승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총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담아서 최소한 뭐 무너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제조업 리쇼어링에 대해서 지금 초입 단계다 보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든 겁니다. 인프라 자재, 교통, 사실 진짜 인프라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그 상장한 지가 이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초리수 자체, 이 기초리수를 추정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스킴이냐면 000820이 지금 우리 미국 중심 제조업 ETF잖아요. 얘가 요렇게 있는데 기초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를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에이스는 요 기초지수를 따라서 이 상품이 좋은 것 같으니까 얘를 복제해서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NYFSUFM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팩처링 인덱스를 추종하는 게 이거인 거죠. 이해되시죠? 시그마를 봤을 때 표준 편차가 1.43입니다.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봤을 때 중심으로부터 약 1.4%씩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 지수보다는 한 20-30%씩 더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중소형 아마 기업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은 큰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런 거는 작은 금액으로 큰 변동성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거래량이 적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큰 금액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트럼프발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렇게 땡기지는 않는데, 원래 ETF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 땡긴다라고 봅니다. 0.45% 보수고요. 좀 더 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보수도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코세프의 미국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온큐 관련 ETF인데요. 얘도 지금 테마랑 스토리랑 이슈 다 갖췄거든요. 모멘텀도 갖췄죠. 지금 워낙 주가가 잘 나가다 보니까 6달러에서 54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스토리랑 모멘텀을 다 갖췄지만, 그리고 이런 어떤 성장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는 이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테마와 섹터와 모멘텀 이런 거 다 갖췄는데 수급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없는 거는 또 언제 하루아침에 또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을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해보시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미국 중심 제조업 ETF는 실적까지 갖춘 종목들이 EPS 올라가는 거 보셨죠? 메리트가 있는 ETF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의견 교환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도요, 지금 한창 잘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